잘 드시기만 해서는 근육이 형성이 안 되겠죠. 운동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요, 근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법들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육 부자 되는 맞춤 운동법 첫 번째는요.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라입니다. 유산소 운동하면 근육 빠질 것 같은데 같이 해줘야 되는군요, 교수님. 네, 한번 보면서 동영상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의 차이를 보면 근육의 종류가 다릅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근섬유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 지근섬유는 사실 오래 달리기나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유산소 운동할 때 도움을 많이 되죠. 심혈관 심폐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당뇨 예방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죠. 네. 그다음 속근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근육을 이렇게 근력 운동하면 이렇게 굵어지고 이러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했을 때 도움을 많이 받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게 근력 운동을 자주 이렇게 저런 근력 운동을 해야 근육이 좀 붙고 아까 지근 이렇게 뛰면서 하는 운동은 사실 내장 지방을 태우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하는데 유산소인 운동인 근력 운동을 주로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속근이 많이 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하면 지근이 거꾸로 됐군요. 지근이 많이 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운동할 때 방법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폐 능력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가벼운 근력 운동을 좀 해주고 좀 오랜 기간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지근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근육량을 늘릴 때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신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근력 운동을 계속 해주시면은 속근이 많이 늘고 근육이 좀 두터워지고 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어떤 비율로 하면 좋을까요? 장 교수님이 딱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네, 황금 비율로 알려주세요. 황금 비율. 자, 그냥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1대1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 하루에 30분 정도, 이틀에 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네. 두 번째로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력 운동이 속근을 증가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감소증은 지근이 없어지는 병이 아니라 속근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근력 운동이 필수적이에요. 유산소는 기본, 근력 운동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력 운동을 하시는 방법은 전신의 근육을 다 키워주셔야 되니까 하체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우리 잘 알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척추 같은 경우에는 플랭크, 상지는 아령 운동, 그다음에 악력은 악력기 이렇게 4개 정도 한 4, 5분 정도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얼추 한 2, 30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유산소랑 근력 운동이랑 얼추 1대1 정도로 맞게 되니까 이 비율을 잘 지켜가지고 양쪽의 근육을 다 킵해 두셔야 됩니다. 1대1. 보통 저는 유산소 9, 근력 운동 1, 이 정도의 비율로 했었는데 네. 반반씩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근육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힘쓰는 운동을 말고 버티는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근육 키우려면 막 무거운 거 막 열심히 들고 영차영차 하는데 이게 아니라 버티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지인 트레이너에게 버티는 운동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력 보실게요. 운동 당연히 힘쓰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버텨야 되는군요.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버티는 운동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 걱정이에요. 버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덤벨 하나 2kg, 3kg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네. 버틴다는 건 내 체중이 50kg면 50kg를 다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에 있는 근육이 다 깨어나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이 힘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멈추고 가만히 버티는 건데 네. 근데 버틴다 그러면 벌써 두려워하시잖아요. 네. 바닥이 아니어도 이렇게 의자만 있어도 버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바닥에 내려가기 전에 팔꿈치를 이렇게 여기다 놓으시고요. 한 발씩 뒤로 모아서 플랭크 동작 아시죠? 네. 이렇게 버틸 때 엉덩이에 꼭 힘을 주셔야 돼요. 엉덩이 힘을 주고요. 가슴이랑 바닥이랑 1cm 정도 더 높이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셔도. 생각만 해도. 예, 그리고 발 하나 가지고 오세요. 이제. 수월하네요.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발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10초씩만 하셔도 돼요. 야. 네, 그러면 10초씩 몇 번,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죠. 네. 그래 봤자 1분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쿼트 동작을 네. 벽에 기대서 벽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을 보통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근력 네. 운동인데 벽이 없어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 계셔도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예, 일어나기 힘드시면은 일단 허벅지를 밀면서 네. 엉덩이를 살짝 띄세요. 띄고
이대로 버티시는 거예요. 오. 10, 9, 8, 7, 6, 5, 저 숫자가 4, 너무 3, 느리게 가요, 2, 1. 항상. 예,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가 힘들지 계속 반복하면서 지구력이랑 근력 키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요거는 저는 항상 저희 회원님들한테 꼭 알려드리는 동작인데 걷기 힘드시다, 언젠가부터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발로 버티시는 거예요. 한 발로 어떻게 버티냐? 앞쪽에 있는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실어주면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들어가요. 엉덩이 힘이 딱 들어갈 때 뒷다리를 살짝 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릎 앞쪽을 살짝 구부리시고 그리고 지금 아래를 보시면 발이 하나가 있죠? 그 발이 내 코 밑에 있어요. 네, 거기서 10, 9, 8, 7. 그럼 엉덩이 막 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엉덩이 힘이 생겨야 무릎도 보호해요. 네, 허벅지하고 천천히 엉덩이가? 네네네, 맞아요. 한 김에 반대쪽도 같이 해볼게요. 네, 다리 바꿔서 앞쪽에 있는 다리에 체중을 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뒷다리를 드세요. 네, 여기서 지금 현영님처럼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우아한 척하면서 온전히 엉덩이 힘으로 버티고 제가 얘기하는 동안 10초 지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초, 10초. 10초, 버티기 10초, 1분이면 됩니다. 매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힘쓰는 운동 말고 버티는 운동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버티는 운동할 때 특히 어르신들께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요 정도 운동은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특히 힘쓰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클럽 가가지고 데드리프트라고 이제 허리에 벨트 차고 이렇게 용 쓰면서 들어올리는 그런 운동들이 있거든요. 고함 지르면서 막 하잖아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네. 하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흉부에도 압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복부에도 압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피를 뿜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혈압이 있다거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을 쓰면서 하는 운동은 좋지가 않고요. 지금 이렇게 버티는 운동을 하면서도 그런 심장, 혈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숨을 참고 읍 하고 이렇게 힘을 주지 마시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그러니까 후하 후하 하면서 이렇게 호흡이 하면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근력 운동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근력 운동이 상당히 많이 부상을 입는 그런 운동이에요. 네. 부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후하 후하 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옆에서 이제 이만한 이렇게 막 계속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젊은이들 보고 따라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 보통 10번 정도 할 수 있는 무게가 적당하니까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무게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호흡을 하면서 호흡이 막히지 않게 얼굴이 빨개지지 않게끔 운동을 해주셔야지 안전하게 버티는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하다 보면 자존심 때문에 무리하게 되거든요. 버려요. 그래서 몇 번 다쳤어요.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버틸 때도 지그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흡하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근육 부자 되는 맞춤 운동법 세 번째 볼게요. 장수근을 키워라. 근데 장수근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장 교수님. 뭐예요? 그냥 오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이라고 보시면 그 됩니다. 장수예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근육들이 다 장수에 필요한 근육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 일단 허벅지, 저희 스쿼트, 허벅지 정말 얘기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쨌든 병원에 있다가 재활 치료를 해서 집으로 가기 마지막에 필요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최종 단계에서 필요한 거죠. 뭐냐면 허벅지가 있어야지 내가 걸어가지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내가 걸어서 식탁에 갈 수 있고 마트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퇴원하기 직전에 필요한 그 마지막 운동, 마지막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척추 기립근입니다. 척추 기립근은 왜 필요하냐면은 보통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재활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일어나 서야 되잖아요. 그쵸. 일어나 서려면 척추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척추 기립근이 필요해요. 척추를 세운다는 의미에서는 엉덩이도 다시 척추 기립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플랭크 같은 거나 다른 코어 운동을 해주셔가지고 척추 기립근을 세워야지 내가 일단 일어나서 재활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근육이 돼서 장수에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은 악력인데요. 악력은 우리가 정말 죽기 직전까지도 필요한 근육이 악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숟가락을 들어야지 밥을 먹잖아요. 네. 근데 숟가락을 드는데 필요한 게 바로 악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몸을 처음에 돌리세요. 그다음에 잡고 일어나세요 할 때 다 손을 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단계에 필요한 근육이 악력이거든요. 그래서 악력과 척추 기립근과 허벅지 근육 이 세 가지가 튼튼하게 근감소증이 없는 분이 그 장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장수할 때 필요한 근육이 장수근이라고 했으니까요. 안 배워볼 수가 없어서 우재인 트레이너 모시고 다시 한번 장수근 키워보는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자, 오늘 자주 뵙네요. 오지인 트레이너님. 네, 장수 시켜드려야 되니까. 장수해야죠, 우리. 네네. 엉덩이랑 척추기립근이랑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깨우는 운동이 있어요. 네. 지금 바닥에 엎드려서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면서 같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엎드려요? 네, 편하게 엎드리시고요. 네. 일단 엎드리면 편한데 예, 양팔과 양다리를 이렇게 별 모양으로 쫙 벌려서 예, 쭉 뻗어주세요. 자, 여기에서 아기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약간 상체만 살짝 띄워주시고요. 네. 그리고 엉덩이를 일부러 딱 조이면서 바닥에 딱 붙여주세요. 그럼 힘이 약간 들어가죠? 네. 그리고 가슴을 약간 들어주시면 등에 힘이 딱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오른팔과 왼다리를 이렇게 바닥에서 띄시면 살짝 띄워보실까요? 오른팔과 왼다리. 그렇게요? 예, 지금 든 것뿐인데 팔과 다리가 이렇게 무거웠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그리고 천천히 내렸잖아요. 반대쪽도 들어보실게요. 이거 네. 등 근육이 예, 완전 지금 다르네요. 팔을 드는 건 등 근육이고요. 네. 다리를 드는 건 엉덩이 근육인데 우리가 이렇게 걷잖아요. 네. 그래서 교차해서 들어주는 동작을 하시면 예, 몸의 밸런스도 맞아지고 엉덩이랑 척추를 동시에 깨우는데 이게 왜 힘드냐면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이기면서 힘이 있어야지 컨디션이 가볍거든요. 네. 예, 엎드려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와, 자세는 슈퍼맨인데 네, 세상 근데 힘들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 다시 네발기기로 이제 예, 일어났어요. 이제는 기는 거예요? 네, 이제 깁니다. 네. 여기서도 무릎을 살짝 모으시고 손은 어깨 밑에 있어요. 네. 여기서 아까처럼 똑같이 왼발이 뒤에 있으면 오른팔이 앞에 있어요. 여기서 오른팔 들 때 왼다리도 들어보세요. 아, 반대되는 오른쪽 네. 팔과 왼쪽 다리. 네, 이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뻗어 있는 쪽 엉덩이 힘주고 네. 그리고 버티는 팔로 바닥 밀고 네. 네, 그러면서 허리 뒤에 컵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동안 10초 지났거든요. 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네, 반대쪽도 하시면 되고요. 네, 반대쪽 안 해요? 반대쪽 해보세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쪽만 하면은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네. 지금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여기 진짜 허리에 물장 올리고 싶을 만큼 잘하시는데 10, 9, 8, 포기하고 7, 싶어도 이제 6,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잘한다고 했으니까. 1. 네네. 왜냐면 한쪽만 하면은 들어가서 서 있을 때 기울어 있더라고요. 같이 해줘야 밸런스가 맞아요. 네, 그리고 침상에 누워 계시거나 네. 그리고 이제 직립보행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네. 하시면 좋은 게요. 네. 브릿지 동작 아시죠? 이거 많이 아실 텐데 그래도 방법을 좀 달리 하시면 훨씬 효율적이실 거예요. 네. 뒤꿈치를 이렇게 바닥에 닿고 발끝을 드세요. 뒤꿈치를? 예, 손은 바닥 누르시고요. 편하게 무릎을 구부리고 눕고 이때 엉덩이를 드는 동작인데 엉덩이 들기 전에 뒤꿈치로 바닥을 미는 스위치를 1번 켜고 그리고 엉덩이를 밀어요. 네. 그리고 손으로 엉덩이 아래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오. 그리고 여기 힘이 딱 들어가야 되고. 예뻐요. 골반 앞쪽을 만져보세요. 네. 오. 골반 앞쪽을 이렇게 네. 허벅지 앞쪽을 만져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없이 쫙 펴지는 느낌이 오. 스트레스 되는 느낌. 예. 이렇게 엉덩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하면서 네, 척추와 엉덩이를 같이 깨우시는 거예요. 오. 네네.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하시면 척추와 엉덩이의 힘이 좋아져서 네, 기립하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활력이 생기는 근육이 장착이 되고 장수하시게 됩니다. 들어줄 때 엉덩이를 확 조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애플힙이라고 하듯이. 네, 엉덩이를 딱 힘이- 조은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뒤꿈치로 바닥을 누르는 힘을 누르는. 주면 엉덩이와 아랫배가 동시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아, 네. 장수 운동법 잘 배워봤습니다. 네. 우리 트레이너님이 가르쳐주신 운동을 종합해 보니까요. 헬스 나가서 무거운 거 막 들으면서 근육을 키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내 몸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자라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좀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맞춤 운동법, 근육을 키우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 손실이 심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누워서라도 야. 운동을 하라. 요거네요. 누워서라도 해야 돼요. 네. 네, 이거 지금 방금 이제 보여드린 이런 운동들인데요. 근손실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근육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걸으세요.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뭐 1분도 못 걸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가게 되면 정말 위험해요. 그런 경우에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금 우 트레이너님이 얘기하신 이런 운동들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슈퍼맨 같은 운동들, 그다음에 브릿지 같이 엉덩이 드는 운동들 정말 좋은 운동이고요. 저도 침상에 있는 환자분들한테 맨날 시키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집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기본으로 하시고요. 그러고도 누워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붙박이 자전거 중에 누워서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들이 있거든요. 누워서 탈 수 있는 자전거도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하고 난 다 힘들다. 그런 경우에 하다못해 악력기라도 쓰시도록 하세요. 난 악력기도 한번 못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무슨 짬짬이 같은 거라도 주무르게 하시고요. 아니면 고무차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어떻게든 근육을 사용을 하셔야지 누워있다고 근력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계속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요, 저희 동네 어르신들은 저희 매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매일 보면은 그렇게 막 걷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래도 아무래도 기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걷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고 좋은 운동이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근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근감소증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과부하의 원칙이에요. 뭐냐 하면은 근육의 어떤 부하를 충분한 부하가 들어가야지만 근육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집에 그런 이제 옆에 이런 뒷산에서 어르신들 보면은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얘기하시면서 뭐 온 동네 참견하시면서 그렇게 걷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육의 부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되려고 하면 걸으면서도 인터벌 걷기 같은 거 있잖아요. 중간에 막 빨리 걸었다가 좀 천천히 걸었다가 아니면 아예 중간에 약간 살짝씩 뭐 뛰는 식으로 해서 계속 숨이 찰 정도, 헐떡거릴 정도의 부하를 걸어줘야지만 근육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렇게 걸을 때는 특히 또 어르신들이 왜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좋은 운동화 신고 그다음에 아스팔트 바닥이 아닌 뭐 우레탄이라든지 흙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걸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무릎이 상해요.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건이 안 좋아. 보통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계단 오르기. 한 10층까지 계단 오르는 건 충분히 허벅지에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로 내려간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근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어디가 안 좋으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가 이어지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네. 근데 근소연 씨는 누워서라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운동이 네.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육 부자 되는 맞춤 운동법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근육 단축이 심하면 스트레칭부터 하라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본 적이 있는데 거북목까지는 아니고 약간 일자목으로 나와서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짧아졌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네, 뭐 젊으신 분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특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근육이 육포처럼 짧아집니다. 네. 짧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몸이 이제 좀 약한 근육들은 괜찮은데 강한 근육들은 짧아지면서 몸이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목 근육도 있고 가슴 대흉근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짧아지게 되면 이렇게 몸이 앞으로 쏠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근육들 중에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보통 이 고관절 굴곡근 같은 경우에도 많이 굳는 편이고요. 네. 햄스트링 근육도 많이 굳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보통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이런 너무 딱딱해지는 근육을 늘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잠깐 시범을 보여드린다고 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아까 쭈그러드는 근육을 다시 늘려줘야 되겠죠. 네. 늘려준다고 하면은 보통 여기서 이 앞에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마징가제트 태권브이처럼 태권브이.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시고요. 이렇게 목 앞으로 구부러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네. 머리를 들어주시고요. 척추 쭉 세워주시고요. 네. 자, 아까 이 부분 줄어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권브이가 빔 나가듯이 이렇게 빔을 쏜다라는 식으로 한 2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이 말리는 거를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이 햄스트링이라고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이 정말 많이 굳거든요. 맞아요. 아까 트레이너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내리는 이 동작 네. 참 좋은 동작이고요. 네. 이거 좀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의자 같은 거 있을 때 의자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요. 허리는 항상 세우시고요. 여기서 약간만 몸을 앞으로 구부리게 되면은 이 다리 뒤쪽 햄스트링 근육이 상당히 많이 당기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근육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칭 운동 중에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를 충분히 늘려주시게 되면은 이 똑바른 자세 유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리 뒤가 빳빳할 때는 의자에다가만 올려놓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평소에 잘 이렇게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재활의학과 교수님께 직접 운동법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네. 또 매일 15분 이상씩 햇볕 산책을 하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근육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교수님? 햇빛 하면 비타민 D죠. 네. 이렇게 해서 햇빛을 많이 쬐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면은 근육이 잘 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면 비타민 D 먹으면 되지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비타민 D를 먹여서 근육이 느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햇빛을 쬐면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근육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충분한 식사와 그다음에 수면을 잘 보충을 한다고 햇빛 보고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근육을 빨리 늘리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